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는가?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와 처음 대면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고 낯선 불편함이 가슴 한쪽을 눌렀던 그 기억, 분명 말은 좋은데 이상하게도 경계심이 올라왔던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신뢰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미소 짓고 똑같이 인사를 건넸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묘한 거리를 남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식, 즉 말투에 숨어 있습니다. 말투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관계 맺음의 패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의 속도, 높낮이, 눈빛과의 조화, 그리고 그 말이 던져지는 타이밍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 미세한 틈을 포착해 경고를 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류학자 메러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투는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말투를 통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느끼고 말투 안에 감춰진 존중과 무시, 진심과 계산을 본능적으로 구분해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또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빠르게 구별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투라는 단서 속에서 사람의 본심을 읽는 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표정과 겉모습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과한 친절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져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친절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 친절 뒤에 다른 무엇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 그 어딘가 계산된 온기로 다가오는 감정은 신뢰가 아니라 경계심을 심어주곤 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그 친절이 결코 무심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방어를 풀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말투를 가꾸며 그 말의 배치와 억양에까지 전략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과도한 칭찬은 단지 상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허점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이런 분은 처음 봐요 라는 말들이 처음엔 기분 좋게 들리지만 계속 반복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방어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자원 혹은 감정적인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친절은 욕으로 바뀌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신뢰를 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이런 심리는 도구적 인간관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이들에겐 친절은 타인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에 불과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역할을 부여받은 배우처럼 말투 하나까지 계산되어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쓰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한 포장지일 뿐 그 속에 담긴 선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함과 교묘함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의 결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을 너무 내보이지도 않고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며 말의 간격을 두고 시간을 쌓아갑니다. 반면 교묘한 사람은 감정을 서둘러 만들어내려 합니다. 친절도, 칭찬도, 거리 좁히기도 모두 빠르게 진행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밀려들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타산정약용은 과한 칭찬은 하청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진심이 없는 친절은 결국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고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느리게 다가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반면 계산된 말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금세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랑과 자기 과시. 말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한쪽에서는 위로와 치유의 도구가 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타인을 누르기 위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성과나 자녀의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들어줄 수 있죠. 누구나 자신이 아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랑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대화는 점점 일방적인 무대로 바뀝니다. 상대는 더 이상 청자가 아니라 그의 우월감을 증명해줄 배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확신을 말로써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불안과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공허를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과 능력을 말하고 그것이 타인의 부러움을 살 때 비로소 안도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말이라는 옷으로 자신의 불안을 감싸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들은 종종 상대를 은근히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의 성공이 당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자랑이 반복되면 듣는 이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나도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는 더 이상 평등한 교류가 아니라 위계가 뚜렷한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과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주도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말들 속에 자신의 그림자를 감춥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외적으로는 자부심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불안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태도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자랑은 상대를 작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 숨은 불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 더 진실합니다. 진짜 좋은 말은 말하는 이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말의 독, 비난과 냉소의 심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경험을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시작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말은 단순히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감정의 투사이며 판단의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제3자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투에서 우리는 묘한 긴장을 느끼죠. 그리고 그 긴장은 아주 정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말한다면 나중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불안 말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공격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자신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연망일 수도 있습니다. 냉소적인 말투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관심이라는 감정적 폭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열지만 비난의 말은 관계를 쪼개며 긴장과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냉소는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은 솔직한 감정의 교류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비웃음 섞인 말투로 상황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죠. 이는 무기처럼 날카롭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의 말투를 마주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고 대신 자신을 보호하려고 멀어지게 됩니다. 비난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결핍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상대를 낮추어야만 자신이 조금이나마 위안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결국 주변의 긴장과 경쟁을 조장하게 되고 감정적 안전지대를 없애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감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이 기제는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율곡 이인은 말은 마음의 소리라 그 말이 천금을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경멸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그 말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제된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의 억양과 흐름, 눈빛의 조합은 듣는 이의 감정을 흔들어 깨우며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닌 그 말의 분위기와 결을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말의 독은 천천히 퍼집니다. 단번에 드러나기보다는 은근히 스며들어 우리의 자존감을 잠식하고 관계를 불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 불확실하고 말끝마다 긴장이 감돕니다. 우리는 그런 말의 기운을 감지했을 때 즉시 마음속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말은 무기이자 선물입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웃게 하고 어떤 말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따뜻함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의 방향이 변하며 관심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말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요. 말투는 종종 본심을 숨기는 데 쓰이지만 그 안의 미세한 결의 변화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 조작의 신호라고도 부릅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다가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지 못하면 곧장 태도가 변합니다. 이들은 친절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무관심이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비언어적 선언이죠. 이러한 말과 행동에 불일치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불편함을 줬나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은 변함이 없지만 행동은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표정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속에 건조한 감정, 그리고 이전보다 짧아진 대화와 어색한 이별 인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차이를 감지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하니까요. 감정적으로 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말투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변합니다. 그 말의 방향은 언제나 이익으로 흐르고 감정의 온도는 목적에 따라 조절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 자신이 조건부 존재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도움이 될 때는 따뜻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심해지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꾸밈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나타나는 사소한 표정 변화, 몸의 방향, 눈을 마주치는 빈도 등은 말의 진심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신호들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체로 정확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생깁니다. 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으로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를 믿어야 하고 친절보다 일관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종종 말의 의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이야기하지만 말끝마다 비꼬는 뉘앙스를 실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말투는 단순한 대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무의식, 그리고 자존감의 미묘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며 자신이 옳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혹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라는 식의 말이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상대의 말이나 생각을 차단하며 일방적인 지시로 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더 이상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한쪽의 지식과 경험만이 강조되는 강의실이 됩니다. 이런 말투는 특히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를 경험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태도가 상대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비꼬는 말투입니다.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불편합니다. 정말 독창적인 생각이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보던데요. 같은 말은 얼핏 들으면 칭찬 같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이질적으로 만들고 소외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꼬는 말은 대화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 말은 공격하지 않는 척하면서 공격하고 존중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 말들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 듣는 사람은 상처를 입고도 반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비꼬는 언어와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모두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정서적 조작의 형태입니다. 이런 말투를 반복적으로 마주할 경우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잃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도구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아니라 통제와 비교의 도구가 되는 순간 관계는 급속도로 왜곡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말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평등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언어적 통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안전지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이 스스로를 작고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한 시기나 관계 초기에 이런 언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고 결국 상대가 설정한 프레임 안에서만 말하고 느끼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반응은 그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율곡 2인은 말의 끝에 숨어있는 칼날이 상대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말은 직접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아도 그 의도와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 말이 거리를 더 벌리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표현이 아니라 분위기이며 그 분위기는 말의 결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를 선택하는지는 결국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와 직결됩니다. 결국 말투는 본심을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말투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해지는 방식이 거칠고 차가우면 마음은 다치고 맙니다. 반대로 담백하고 진심 어린 말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붙잡아주기도 합니다.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말투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말의 내용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순간순간의 감정과 인식, 그리고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담고 있어 속일 수 없습니다. 말투가 부자연스럽게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은 그만큼 진심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의 결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투는 곧 신뢰의 온도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말이 가진 지혜나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향해 어떤 태도로 전해졌는지 때문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말투가 따뜻한 사람은 결국 삶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 오래 남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가진 진심과 그 말이 놓인 자리 때문입니다. 말투는 관계의 기초이며 때로는 관계의 마지막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말투로 남을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